5월 마지막 월요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5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니까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다 탄핵의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탄핵의 역사적 진실, 탄핵의 이 불법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쉽게 언론 몇 군데서 글자 몇 개 쓴다고 해서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탄핵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흔들었는지, 또 불법 거짓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체제를 침탈했는지, 역사를 뒤바꾸기 하고 경제가 무너졌는지 우리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5월 29일 지난 토요일 날은 노차이나 강원도 춘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춘천 6.25 때 춘천 대첩의 사실들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보통 국민들은 6.25라고 얘기하면 낙동강 정선의 다구동 전투,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걸 알지만은 북한 괴뢰군의 기습 남침에 첫 승리를 이룬 춘천 대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춘천 대첩의 의의는 군과 민과 또 학생 학도병 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민 지원군 이런 군관민이 하나가 돼서 춘천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이 춘천 대첩의 승리가 김일성 공산 괴뢰 정권, 괴뢰군들의 이 남침의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부산까지 함락하고 다구도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준 것이 춘천 대첩입니다. 앞으로 제가 연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파 지도자들이 강원도나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에 많이 나오셔서 이 춘천 대첩의 대성, 이 대첩 대성에 대한 역사적인 이 기록들과 또 강원도의 산재에 있는 이 6.25 참전 유엔군들의 참전비, 또 참전 승리, 또 그 힘들었던 전투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기리는 그러한 강원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춘천은 외국의 도시고 강원도는 호국의 도시다. 이렇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했습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6월 6일은 이 대한민국답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결권과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을 추모하는 또 기억하고 남기는 그러한 달입니다. 6월 호국의 보훈달, 6월 6일날 우리 공화당 현충원 참배는 물론이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의 묘소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6월 12일은 대구 집회가 잡혀있고 6월 24일 날 백령도 가려고 했던 이 백령도 부분은 제약 조건이 너무나 많고 또 간담회라든지 여러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백령도 방문은 중국 대련이
면역이 생긴 이후에 가는 걸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2월 25일 6.25 성전 주간, 6.25 성전 주간에 토요일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은 특히 고태용 충북도당 위원장께서 요청을 해주셨고, 이제 경남, 부산, 대구, 경북, 또 강원, 수도권은 지금 9인 10인 미만 집회밖에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주에서 2월 26일은 집회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총장이나 담당 실국에서는 충북도당 위원장님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원도 집회에서 정말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특히 춘천 시민과 강원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춘천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실정에 저항하는 모습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갈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세력으로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기대를 거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지방순회를 통해서 지방에 진실을 알리고 아직도 그래도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구나, 또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들이 이렇게 힘들게 몸부림치며 투쟁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 집회를 통해서 많이 알리겠으면 합니다. 최소한도로 매월 2회의 공식 집회는 가질 생각입니다. 6월달은 6월 12일 대구 집회와 6월 26일 충북 청주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 무슨 이런저런 책을 하나 썼다 그래요. 가족들이 비로소 그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국민들을 참 분노하게 합니다. 불법 탈법으로 점철된 조국과 그 가족들의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박았습니까? 공정이 무너지고 기본적인 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자기 가족들을 위한, 가족들만을 위한 그러한 법무부 조국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허탈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이라는 자는 조국 조국의 선거를 보고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낙연이가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야 될 사람은 조국의 아들딸의 불공정한 또 불공평한 그런 특혜 시비에 가슴 아파하는 젊은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한테 미안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조국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야 될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는, 정말 참 국민들한테 이낙연이는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탈법과 불법으로 내로남불의 위선에 젖어있는 그러한 조국이나 조국 가족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총리를 지나고 당대표를 하고 대선 후보라는 것이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좌파들은 이제 정말 마지막 양심조차도 개돼지들한테 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고용, 노동, 또 환경 이런 부분에 상임위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 지켜왔던 국간이 다 무너졌습니다. 고용보험, 적립금, 국가는
이제 바닥이 났고요. 또 고용보험 적립금이 바닥이 나니까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 정책, 가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러한 거짓, 그러한 그 정책, 선심성 정책, 매표 행위,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국가는 거들을 내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9조 5,850억이라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있었는데 불과 문재인 정권 들어서 4년 만에 9조 5,850조를 다 써버리고 오히려 2021년에는 4조 6,992억의 적자가 더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13조를 고용보험 적립금을 써버린 겁니다. 국가의 돈을, 전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자기 주머니에 공깃돌같이 자기들 재산 같았으면 이래 쓰겠습니까? 조국을 보듯이 자기 가족의 재산에는 하나의 그것도 없이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통해서 재산 형성을 하고 문재인 정권의 많은 문재인을 비롯한 많은 문재인 정권의 장차관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기타 불법 탈법을 통해서 재산 형성을 우리들은 봐왔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고용보험 적립금을 이런 식으로 다 탕진하고 이제는 고용보험 기금이 없으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또 꺼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작년에 이미 4조 5천억 가까이를 썼어요. 올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2조 2천억을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7조 7천억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용보험금 적립금과 고용자금관리기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20조 이상의 기금을 거들낸 겁니다. 지금은요, 미래 세대의 복관,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 특히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써야 될 중요한 국가 큰 정책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국가는 비고 이제 국가는 비니까 소뚜껑까지 삶아먹는 지경이 온 거예요. 소뚜껑까지 삶아먹는 지경이. 문재인은 1년 있으면 물러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담을 누가 가져야 되나? 국민이 가져야 되고 우리의 청년들이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감사원 감사가 실시돼야 된다. 이 감사원 감사를 열어보면 또 그들의 방만했던 운영 문제라든지 어떻게 국가 예산으로 형성된 기금을 4년 만에 20조를 쳐먹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지금 나와 있는 고용보험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예산을 해버렸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3분의 2가 자폐들이 되니까 2017년 3월 달에 문재인이가 정교조한테 정교조 해직 교사들 복권시키고 대법원에 판결 난 거를 뒤집겠다고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했잖아요. 2017년 3월 대통령 후보 당시에.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 법력 여권 국회의원 112명이 해직교사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발의가 되어 있다. 특별법 만들면 해직교사가 왜 해직을 됐는지 대법원에서 해직교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1인당 8억 정도의 돈을 주는데 그 돈만 1조 4천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말이지. 자기들하고 이념이 잡고 자기들을 지지하고 자기하고 생각만 같으면 나라의 돈을 가지고
그냥 터주기 하는 거. 이게 매표형이죠. 매표형이. 오늘 이 정리법이라든지 직업 문제, 또 국회가 일당 독재의 국회가 지금 벌이고 있는 국민 세금 낭비 정도가 아니고 국민 세금을 거덜내는 이러한 행위자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미국 가가지고 쇼하고 보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좀 오르더라. 정말 국민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아셔야 돼. 여러분들 아들, 딸들 이제는 빚더미에 앉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그 시점에서는 세금 폭탄으로 살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데도 그냥 그렇게 속고 또 속아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같은 자가 기회주의자, 소위 말하는 청년 정신이 없다. 청년 정신은 뭡니까? 불의에 저항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에 헌신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것이 청년이잖아요. 청년 정신도 없고 시대 정신. 2021년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자유를 침탈하고 공산주의 세력들한테 사회주의 세력들한테 굴종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혹은 자생사회주의자라고 싸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의 지금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청년 정신도 없고 시대 정신도 없고 기회주의적 입신 양면에만 신경 쓰고 있는 이준석 같은 자가 당대표 1위를 하고 있다? 당대표 되면 우리 공화당한테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권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언론 방송 한번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우파 보수 언론 방송 이준석을 띄운다고 보십니까? 일부입니다. 그 핵심은 좌파들이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을 저렇게 띄우는 총 내막을 쳐다보면은 그들의 대선 정권 재창출, 소위 말하는 좌파 정권 재창출의 하나의 전략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거기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뭐 이번에 당대표 국민의 당대표 후보 보니까 전부 다 배신 세력들이더라고. 배신 세력, 저끼리 배신 세력들끼리 저끼리 뭐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뭐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참 한심한데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국민의힘 이 당원분들께서 국민의힘에 기대하지 마시고 탈당하시면 됩니다. 탈당해서 지금까지 5년간 싸우고 있는 우리 공화당으로 오시면은 되는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릴 때가 이제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신도 시대 정신도 가지지 않은 이준석이라는 자, 또 국민의 힘, 이제는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